내 남편 이지혁은 이제 부친 살해범의 의혹을 받는 괴물이 됐어. 내가 만든 그 화려한 날들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된 기분이 어떠니? 심장이 기억하는 목소리, 다시 시작되는 계절. 인간의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품어온 기억과 사랑의 리듬을 간직한 타임캡슐일지도 모른다. 이지혁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가슴 왼쪽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규칙적인 박동에 귀를 기울인다. 3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떠난 아버지 이상철, 일명 얼리 씨의 심장이다. 이지혁은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며 가슴에 남은 수술 흉터를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훈장이자 이지혁이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이유였다. 아빠, 빨리 나와. 건우가 기다리잖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은호의 씩씩한 목소리가 이지혁의 생각을 깨웠다. 이지혁은 밝게 웃으며 거실로 나갔다. 그곳에는 이제 제법 말대꾸도 곧잘하는 3살배기 아들 이건우가 운동화를 신으려 낑낑대고 있었다. 이건우라는 이름은 건강하게 우뚝 서라는 뜻도 있었지만 지은호가 목숨 걸고 살려냈던 오빠 한우진의 우자와 이지혁의 성을 합쳐 만든 이름이기도 했다. 이지혁은 이건우를 번쩍 안아 올렸다. 신기하게도 이건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상철을 쏙 빼닮아 있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과 붕어빵을 좋아하는 식성까지 가족들은 이건우를 볼 때마다 리틀 얼리 씨가 돌아왔다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아침 일찍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지은호는 이제 어엿한 중견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의 그녀의 사무실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입소문이 나며 전국에서 의뢰가 쇄도하고 있었다. 지은호는 산책로를 걸으며 이지혁의 팔짱을 꽉 꼈다. 선배, 아니 지혁 씨. 아버님 기일이 벌써 다음 주네. 이번엔 건우 데리고 낚시터 한 번 더 갈까? 그래야지. 아버지가 손주랑 낚시 가는 게 소원이셨는데 건우가 낚싯대 잡는 폼이 예사롭지 않아서 아주 좋아하실 거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겹쳐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3년 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이별과 절망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견고한 신뢰와 깊어진 사랑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지은호는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그나저나 성재 씨 소식 들었어? 어제 수빈이랑 영상 통화했는데 성재 씨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박진석 회장님한테 크게 칭찬받았다더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재는 이제 이지혁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고성이와 거래하려 했던 박성재의 진심을 알기에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성재는 오히려 내가 살아서 은호 씨 곁에 있는 게 내 보상이다라며 웃어넘기곤 했다. 같은 시각 박진석 회장의 저택은 예전의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 놓여 있었고 거실 곳곳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의 뒷마당 쪽 좁은 방 그곳에서는 여전히 고성이의 처절한 인과응보가 진행 중이었다. 고성이는 거친 손을 비비며 중고 거래 어플을 확인하고 있었다. 한때 수억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던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행주질과 설거지로 인해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다.
고성이는 자신이 쓰던 낡은 가방 하나를 3,000원에 팔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갈 채비를 했다. 박진석 회장은 그녀를 이혼해주지 않는 대신 평생을 이 집에서 무보수 가사 도우미로 살게 하는 벌을 내렸다. 법적인 아내라는 명분만 남았을 뿐 그녀는 이 집의 유령이나 다름없었다. 어머, 고 여사님. 오늘도 나가세요? 저녁에 갈비찜 하신다더니 고기는 사오셨나 몰라. 외출하려던 박영나가 고성이를 보며 차갑게 툭 내뱉었다. 박영나는 이제 유명 웹툰 작가가 되어 독립했지만 가끔 집에 들를 때마다 어머니 고성이에게 냉정하게 굴었다. 그것은 미움이라기보다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실망과 자식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의 표현이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응, 영나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부위로 잘 골라올게. 너도 저녁 먹고 갈 거지? 아니, 난 성재 오빠랑 약속 있어. 엄마, 제발 그 3,000원에 목숨 좀 걸지 마. 보는 내가 다 창피해. 박영란은 차갑게 돌아서서 나갔고 고성이는 멍하니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고성이는 주머니 속에 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만져보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몰래 모은 돈은 이제 겨우 50만 원 남짓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모아 무엇을 하려 했을까? 아마도 미국으로 떠난 뒤 연락 한 통 없는 친아들 한우진을 보러 갈 비행기 표를 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고성이는 한우진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이 엄마 너 살린 거 하나는 잘한 거 맞지? 그녀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고성이가 선택한 야망의 끝이었고 그녀가 짊어져야 할 평생의 무게였다. 오후가 되자 이 지역의 집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이수빈과 박성재 부부 그리고 이제는 제법 의젓한 청년이 된 이지환까지. 지은호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놓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김다정은 며느리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은호야, 내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살았다. 지혁이 저 녀석,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얼만데요? 저야말로 지혁 씨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호와 김다정의 고부 관계는 이제 친모녀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자랑했다. 이수빈은 자신의 패션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박성재는 그런 아내의 길을 살려주느라 바빴다. 이지환은 형 지혁을 보며 툭 한마디 던졌다. 형, 심장 박동 소리 좀 들려줘봐. 요즘은 좀 어때? 아버지가 가끔 잔소리 안 하셔? 이지혁은 웃으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는 잔소리 대신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셔. 일찍 일어나서 세상 구경하라고. 얼리 씨 아들 아니랄까봐 내가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 심장이 아주 세게 뛰더라고. 가족들은 이지혁의 농담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이상철이라는 큰 기둥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과 사랑은 가족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은호는 이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창밖을 보았다. 3년 전 지옥 같았던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그 어두운 밤하늘과는 전혀 다른 황금빛 노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이지혁과 지은호는 잠든 이건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은호야, 당신은 지금 행복해?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그의 심장 박동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콩, 콩 규칙적으로 뛰는 그 소리는 세상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다. 응,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야. 우리가 겪었던 그 가시밭길이 다 이 꽃길을 걷기 위한 과정이었나 싶어. 나도 그래. 아버지가 주신 이 심장으로 당신과 건우를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할게. 우리 내일도 모레도 오늘처럼 재미나게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지은호의 귓가에 이지혁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돌아가신 이상철이 지은호에게 보내는 따뜻한 안부 인사이자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신이 내리는 축복의 소리였다. 창밖의 달빛은 공평하게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회한의 밤이겠지만 지은호와 이지혁에게는 다시 시작될 화려한 날들을 위한 눈부신 전야였다. 두 사람의 숨소리와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어우러진 방 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완벽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깨진 거울의 파편, 다시 일렁이는 고성이의 도끼,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가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듯 평화롭기만 하던 이지혁과 지은호의 일상 위로 잊혔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치유했지만 어떤 이에게 그 시간은 치유가 아닌 칼날을 가는 인고의 세월이었다. 박진석 회장의 저택 뒷마당, 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고성이는 깨진 거울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3,000원, 5,000원. 중고 거래로 모은 꼬깃꼬깃한 돈뭉치가 낡은 상자 안에 가득했다. 그녀는 그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담긴 자신의 비참함을 세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 재벌가 안주인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고성이가 아니었다. 거친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누더기 같은 일상만이 남은 노파에 가까운 여자였다. 박진석, 박성재, 그리고 지은호.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박진석 회장이 자신에게 내린 살아있는 지옥이라는 벌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3년 전 이지혁의 심장 이식 수술 당시 연락했던 불법 브로커의 번호와 함께 박진석 회장이 차마 다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비자금 세탁 장부 사본이 숨겨져 있었다. 고성이는 이 장부를 지난 3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척하며 찾아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무보수 식모로 부린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며 그녀는 이 집안의 가장 은밀한 치부들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각 이지혁과 지은호는 아들 건우와 함께 새롭게 문을 연 화려한 날들 인테리어 전시장 2호점의 개업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시장은 지은호의 감각과 이지혁의 경영 철학이 녹아들어 단순한 가구 배치를 넘어 가족의 온기를 테마로 꾸며졌다. 은호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이상철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지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지혁 씨. 이 전시장 이름을 얼리 씨의 방으로 정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아버님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시장 가득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으로 발신 번호 표시 제안의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지만 강렬했다. 내가 살린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건우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지혁은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서 기증한 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성이가 쥐고 있는 카드는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다. 고성이는 과거 장기 이식 루트를 알아보던 중 박진석 회장이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이상철의 사고 당시 의료진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이지혁과 지은호가 쌓아온 화려한 날들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었다. 은호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이지혁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지은호는 황급히 휴대폰을 감추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개업 축하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쫓겨난 줄 알았던 고성이의 도끼가 다시 자신들을 향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박진석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박 회장이 잠든 틈을 타 그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과 조작된 서류들을 챙겨 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이지혁의 심장을 흔들어 지은호를 무너뜨리고 박성재의 후계 구도를 박살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 한우진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여 이 집안의 주인으로 앉히는 것이었다. 성재야, 넌 내 아들이 아니었지. 하지만 우진이는 달라. 넌 곧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야. 고성이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손톱으로 긁어 지은호의 얼굴을 파헤쳤다. 그녀의 눈광기는 3년 전보다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빈은 자신의 패션 채널 라이브 방송 중 달린 기괴한 댓글을 보고 경악했다. 이지혁 본부장의 심장은 아버지를 죽이고 얻은 것이다. 순식간에 수천 명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퍼져나간 이 루머는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이지혁의 회사 SV그룹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행복의 정점에서 떨어진 이 날벼락 같은 상황에 박성재는 분노하며 범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배후에 고성이가 있음을 직감했다. 박성재는 저녁 퇴근 후 곧장 박진석 회장의 집으로 달려가 고성이의 방을 발로 차 열었다. 당신이지? 고성이. 이 비겁한 짓을 꾸민 게 당신이냐고. 고성이는 바닥에 앉아 낡은 수건을 개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성재야, 말이 짧구나. 아직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야. 그리고 내 친구 지혁이 참 운이 좋았지.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심장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참 궁금해해.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설계였을까? 입 닥쳐. 아버지는 스스로 기증하신 거야. 증명해봐.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정의감으로. 아, 그리고 수빈이. 그 아이가 낳을 아이도 참 걱정이네. 할아버지를 죽이고 태어난 아빠의 심장을 가진 집안이라니. 박성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고성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고성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폈다. 때려봐. 그럼 내 계획은 더 완벽해지니까. 나는 잃을 게 없어, 성재야. 하지만 너희는 지킬 게 너무 많잖아. 같은 시간 지은호는 전시장에 혼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이지혁은 밖에서 몰려드는 기자들을 막아내느라 지쳐 있었다. 지은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고성이가 보낸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해 그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지은호가 박진석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정원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고성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뒷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왔니? 내 딸. 딸이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한 번도 내 엄마였던 적 없어. 그래,
나도 그 호칭이 징그럽다. 하지만 은호야, 현실을 봐. 내 남편 이지혁은 이제 부친 살해범의 의혹을 받는 괴물이 됐어. 내가 만든 그 화려한 날들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된 기분이 어떠니? 지은호는 고성희의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복직? 원하는 거? 나는 너희가 나처럼 평생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걸 원해. 박진석이 나를 이 집에 가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해줄게. 고성희는 조작된 녹취록이 담긴 USB를 흔들어 보였다. 그 속에는 3년 전 사고 당시 의료진을 매수한 것처럼 꾸민 가짜 대화가 들어 있었다. 이게 터지면 이지혁의 심장은 멈추게 될 거야.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처형이지. 지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고성희의 눈 속에서 일렁이는 거대한 파멸의 욕망을 보았다. 그것은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은호는 천천히 고성희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몰라. 아버님이 주신 그 심장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우리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 사랑? 웃기지 마. 돈과 권력 앞에 사랑 따위는 없어. 고성희가 비웃는 순간 서재의 커튼 뒤에서 박진석 회장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고성희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장부와 조작 서류의 원본이 들려 있었다. 고성희, 자네가 이 집을 나가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었나?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고성희는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박 회장은 지은호의 연락을 받고 미리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을 용서하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고성희는 오히려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원본? 그게 중요해? 이미 세상에는 가짜가 진짜처럼 퍼졌어.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을 믿어. 이 지역은 끝났어. 고성희의 비명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다. 지은호는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지역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역씨, 괜찮아? 나만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이 지역은 전시장을 가득 메운 기자들을 뒤로하고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고성희가 퍼뜨린 루머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의 심장이 평소보다 더 힘차게 그리고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은호야, 걱정 마. 아버지가 나랑 함께 계셔. 이 지역은 기자들 앞에 당당히 섰다. 그리고 그의 뒤로 미국에서 막 입국한 한우진이 나타났다. 한우진의 손에는 고성희의 모든 조작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브로커의 양심 선언문이 들려 있었다. 고성희의 계획이 완성되려는 찰나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한우진이 그녀의 뒤통수를 치며 등장한 것이다.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한우진의 목소리에 고성희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파멸시키러 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3년 전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다. 사랑과 증오,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밤. 화려한 날들 제52화는 무너져 내리는 고성희의 절규와 그를 막아서는 한우진, 그리고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는 지역과 은호의 비장한 모습에서 엔딩을 맞이했다.